삼전 투자하신 분 많구나 힘내세요. 아니 뭐 주주가 뭐 600만이 넘는다는데 거의 그럼 두 집 걸로 한 집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삼성전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놈의 삼성전자 스트레스 때문에 다들 아 이거 또 내일은 어떻게 될라나. 예? 이제는 월요병이 삼성전자 스트레스 때문에 뒤로 밀렸어요. 월요일에 긴장과 그런 주말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삼성전자 불확실성이 눌렀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시젠, 뭐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이름은 좋은데 가미가제 아니에요? 가미가제 신풍이 한자로. 근데 왜 그러냐고.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겨울이 왔다. 증시 격언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밀짚 모자 겨울에 샀어. 근데 빙하기래. 봄이 140년 뒤에 온대. 그럼 태워가지고 땔감으로 써서 불이라도 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8만 전자에 당장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단 반반이다. 우선 올해 이제 60일 남은 2021년 중에 8만 원 회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바로 이제 1월 효과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다시 살아나는 거 선반영 해가지고 다시 9만 전자 뚫을 수 있고 거기다가 요즘 센티먼트를 봤을 때 그렇게 슈퍼 사이클 외치던 애널리스트, 증권사, 영업직원 그리고 유사 투자자문 마바라들이 요즘은 삼성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주식 비중을 줄일 때다. 이제 와서 6만 전자 됐는데 또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보신주의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제는 개미 털기가 조금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어떤 조정이 정점은 지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황상 봤을 때 우선 11월에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미국 부채 한도 이슈 또 나올 예정이고 당장 다음 주 FOMC에서 연준 테이퍼링 발표 확실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 매도 매물 나올 텐데 작년에도 보면은 11월 달부터 미리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삼성전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는 수급상의 약간 불리한 정황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라희 여사 비롯해서 삼성 일가, 삼성전자 매물도 이제 시작이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된 악재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69전자, 74전자 무한 반복하다가 여기서 딱 물린 채로 영원히 이제 8만 원이 안 오고 몇 년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아마도 최장 기간 34개월이라고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 지금까지 그 주가 상승 하락 사이클 봤을 때 전고점까지 가장 긴 사이클 34개월. 그러면 이제 3년 뒤에는 9만 전자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DDR5가 출시돼가지고 선점 효과는 확실히 나올 것이다.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 한번 돌아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교체 수요는 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교체 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D램 가격 떨어지고 장기 불황 예상된다. 그리고 파운드리도 사실 대만 TSMC한테 밀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수주를 많이 안 맡겼다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시장에 풍문이 있고 그걸 감안하면 최장기간 3년 동안 몰릴 수도 있다. 비자발적 가치 투자자가 되는 그 길목에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액면 분할 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평균 PER이 10배에서 15배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PER 18배입니다. 미국 빅테크 PER이 20배에서 30배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10만 전자, 14만 전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구실 같아 보이고 20년 동안 평균 PER이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게 적정 가치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PER 18배니까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조정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한국 채권과도 마찬가지다. 원화 표시 채권. 그러니까 PER이 뭐 그다지 높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어떤 충격에도 저항성이 있는 데다가 또 반대로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러면서 배당까지 4% 주니까 채권보다 훨씬 나은 건데, 그렇다면 이제 채권 시장 매도세가 삼성전자로 간다는 외국인들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는 됐지 않나. 최근에 이제 한국 국채 시장에 파열음이 있다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반사 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불만이, 지금 당장 10만 전자 단숨에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하고 특별 배당 발표. 이거는 아마 이재용 일가도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대한민국 그 어느 전문가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삼성전자가 재작년에 전장 사업 진출한다고, 자동차 이제 인포테인먼트하고 전장 진출한다고 고가의 하만 카돈 인수했잖아요. 그랬으면서 왜 전기차를 안 하나. 또 삼성이 이제 삼성차 때문에 한번 또 굴욕을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갚으려면 전기차로 보란 듯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10만 전자, 14만 전자 그냥 뚫는다. 대신에 다른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전장하고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팔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자동차용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지금 나름대로 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요? 쇼티지를 우리가 배려해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삼성에서 전기차 사업 시작한다고 나오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부터 제일 먼저 14만 뛰어 올라간다. 예. 그래서 삼성이 전기차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과감하게 뭐 하청 줄 거 하청 주고, 국내 뭐 현대차 기아랑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해가지고 납품 받아가지고 전장 인포테인먼트 IT 요소하고 배터리만 삼성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인수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전장 얘기를 했던 삼성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 뒀다가 국 끓여 먹으려는 게 아니라면, 삼성전자 전기차 사업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는 판도가 달라진다. 그때는 삼성전자 주식 69전자, 74전자 때 샀던 분들이 완전히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테슬라 뭐 $70에 산 일론 머스크처럼. 근데 일론 머스크 스톡옵션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테슬라 주당 $70에 살 수 있는 그 권한. 그래서 경영 성과에 따라서. 잘하면 올해 연말에도 또 그 스톡옵션으로 주당 $70 테슬라 주가 살 수 있는 뭐 몇십만 주 또 이거 또 부여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장중에 호가 보고 매수해가지고 오늘 눌림 먹여서 싸게 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이 나는 삼성전자 손절이든 익절이든 다 팔아버리고 테슬라에 가서 물리련다. 물려도 테슬라에 물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테슬라 이제 1100슬라 갔을 때 제가 특집 방송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올해 1월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10월이 저는 교묘하게 약간 평행 이론으로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 나스닥 상승은 거의 테슬라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달에 96,8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매도도 다 완전히 발라버렸던 삼성전자 강세 더하기 상승세가 이번 테슬라 상승하고 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아무리 미래 비전이 있고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나아가서 로보택시까지도 그 비전을 다 반영한다고 해도 지금 상승세는 솔직히 너무 가파른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한번 그 과열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사우나도 그렇고 뜨거운 거 국물도 그렇고 한번 거기 이제 길들여지면 그거보다 더 뜨겁지 않으면 이제 웬만해서는 이게 자극이 안 느껴지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1월 달에 96,800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추세면 10만 원 그냥 간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69전자죠. 지금 지난 10월 달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생각하면
그놈의 69전자, 74전자 무한 반복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글쎄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산의 정상이 어딘지 뭐 안나푸르나인지 뭐 그 에베레스트도 막 그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정상 근처가 아닐까. 그래서 물론 한국 증시, 미국 증시의 어떤 뭐 수급이나 플레이어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 다 다르지만 1월 달에 삼성전자가 10월 달에 테슬라하고 저런 비슷한 느낌이 있다. 어쨌든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탑3 안에 드는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 악재로서 선반영 아니냐. 물론 거기 리포트 보면 공급난은 단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메모리 3사를 매도하겠다. 메모리 3사면 뻔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 중순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지속될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사이클을 3개월에서 9개월 공급 과잉 사이클인데 최장 9개월에서 여기는 12개월까지 지금 늘려가지고 본 거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워낙에 성능이 좋아서 더더욱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다. 요거 약간 쎄한 면이 있는 게 일본 가전이 한때 유럽하고 미국까지 씹어먹다가 업황이 기울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무 튼튼해서 고장이 안 나요. 진짜 이거는. 제가 아는 형님이 제가 그 차에 어느 날 탔는데 그 형님이 야 너 이거 아냐?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산요 전기 면도기예요. 형님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야 내가 이거 고2 때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거야. 아버지가 그때 일본 출장 갔다 오다가 너도 이제 수염 났으니까 전기 면도기 쓰라고 해서 아버지가 사줬는데 근데 건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털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낮에도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나 있고 막 이렇게 좀 약간 거뭇거뭇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차에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드르륵 이제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면도기인데 야 내가 고2 때면은 80 몇 년도인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난다 이게. 심지어 날조차 무뎌지질 않았다. 배터리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 형님이 얘기하기를 아니 이러니까 일본 가전이 일단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팔고 테슬라로 가시겠다는 분한테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얘기는 마치 작년 말에 테슬라를 팔고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로 들어오신 분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렇죠? 매일 저녁 7시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온 정보를 이제 우리도 같이 공유합니다. 이걸 저희는 정보 민주화라고 하고요.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 속보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뉴스가 뜨자마자 나는 농업적 근면성으로 승부한다고 해도 이미 그 뉴스를 하루 전날 다 알고 있던 그들한테는 절대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내일 뉴스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 제가 노을 배송으로 여러분들께 갖다 드립니다. 내일 뉴스를 미리 알고 적어도 우리의 그 도파민이 그런 뉴스나 재료 그리고 그들 대한민국 상위 1% 사람들의 플레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승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훨씬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 찢어집니다. 11월도 넘어갑니다. 깔끔하게 11월의 첫날과 한 주의 첫날 딱 떨어집니다. 11월 1일 월요일. 일단 매주 월요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당장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입니다. 우선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시행 예정이고요. 만약에 시행 과정 중에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있으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중요하고 이제는 일상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 진단 키트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생활은 하되 파악은 돼야죠. 더 중요하죠. 그래서 관련 테마는 백화점, 면세점, 엔터, 여행, 카지노, 항공 나와 있는데 저는 주류. 그 다음에 피임 관련주. 이쪽을 보자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한국주도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추진 설명회를 엽니다. 청정수소 이니셔티브 중요하죠. 요즘 이 테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가 지난주에 진짜 독야청청 혼자만 제대로 상승세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내일 월요일 산업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요즘 인테리어 그리고 건축, 건설 자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 중립 이런 쪽으로는 설비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과기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제 보안 쪽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오늘 안철수 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현 뭐가 뭔지 모르겠는 하여튼 그분이 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개소식에 방문을 합니다. 내일 해수부는 초대형선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등 최신 해양 안전 현안을 살핀다고 합니다. 이제는 친환경 탄소 중립이 선박 어선에도 갑니다. 그 다음에 내일 문체부는 OECD 국제관광 포럼, 마침 위드 코로나 첫날에 OECD 국제관광 포럼, 이제 관광업계가 그 깊고 길었던 터널 빠져나와가지고 수렁에서 빨리 올라오려면 정부 지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유기농업자재 비용 지원 일반 농가까지 확대. 이제는 비료도 저탄소 비료, 그 다음에 효율성 좋은 비료. 그래서 항상 비료, 종자, 씨앗 이쪽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요즘에 또 식료품 원가 가격 상승세가 크죠. 그 다음에 내일 드디어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UN 기후변화 총회도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일까지 걸쳐서 열립니다. 일단 11월의 첫날 하면은요, 11월 테마가 이제 많이 생각나는데, 그 맨날 장마철 벼멸구 테마, 뭐 태풍 테마, 뻔한 것 같아도 또 그게 약발이 받더라고요. 일단 11월 테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 다음에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 그 다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날, 요거 관련해가지고 소비, 전자결제 이쪽으로, 우리 또 해외 직구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부터 결제주까지,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되면 이제 또 전력 송전 이쪽으로 점검해보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제 수능 날짜 생기고 하면 수능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독감 백신. 이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제를 기존에 만들던 회사들이 이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고 올해 많이 못 만들었대요. 이거 관련된 기업들 더 귀하죠. 그 다음에 난방기, 뭐 파세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창문형 에어컨으로 한번 또 뭐 히트 쳤는데, 뭐 품질에 대해서는 말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방한복, 패딩 이쪽도 이제 11월부터 슬슬 시동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11월 1일 월요일 경제 일정 보겠습니다. 정부의 소비 쿠폰 사용이 재개됩니다. 위드 코로나 개시와 함께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수산물 등 9개 업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일은 물류의 날 행사. 지금 물류 중요합니다. 당장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광군절 중국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외 직구, 역직구 관련해서 물류의 날, 이번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물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IT로, 한국판 뉴딜로 가능한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내일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회식이 있습니다. 뉴미디어,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애플 TV, 넷플릭스, 디즈니 채널 이런 쪽에 이제 컨텐츠 공급하는 회사들서부터 해가지고 뉴미디어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내일 경제지표는 10월 수출입 동향 나오고, 중국에선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일본은 10월 제조업 PMI, 그리고 일본 제조업 PMI까지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최근에 뭐 공급망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일본 산업생산 지표가 부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갑자기 안전자산 선호, 막 증시 악재로 매물이 쏟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9월 건설 지출, 10월 ISM 제조업 지수 결과 나오고, 일단 새로 시작하는 11월 첫째 주에 FOMC가 화수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경제지표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필리핀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만성절로. 필리핀에 뭐 송금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도박장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친인척들이 계셔가지고 송금하실 분들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엔캠 아시죠? 여기 상장하는데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가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그 다음에 분리막이건데, 이 중에 전해액 제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ITI즈하고 디어유, 비트나인 공모 청약이 이틀에 걸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AI 포럼이 내일 열립니다.
AI 기초 연구부터 신소재, 반도체,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다양한 분야의 미래 AI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관련주 솔직히 어떤 거는 그냥 아닌데 괜히 올려놓은 것도 있고 좀 방대하기도 한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도에서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합니다. 일단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만 올린다고 해서 비락식혜, 그 다음에 뽀로로 페트 이것까지 우리 알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음식료 업종 전체의 가격 상승 분위기로 확산될 전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롯데푸드에서는 유제품 가격도 내일 인상한다고 합니다. 파스텔 제품 라인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내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KC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참 2012년에 차화정 바람 불어가지고 그때 M사 펀드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밀어붙일 때 개미들 많이 올라탔거든요. 근데 주로 그때 개미들이 올라탔을 때가 후반부인데 차화정 다 너무 오르니까 야, 자동차 한 대 팔릴 때 타이어는 5개가 들어가. 스페어 타이어까지. 그래서 그때 날아갔던 한국타이어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저녁 7시에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에 해가 지기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